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중독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술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스마트폰, SNS, 쇼핑, 게임 등 각종 즐거움에 취해서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알코올 소비 국가로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맑고 건강하게 지키는 것,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한데요. 최근 천주교회 한 신부님께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내기 위한 지침서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란 책을 내셨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저자이신 카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소장 허근 신부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본인 소개와 인사를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를 맡고 있는 허근 신부라고 합니다. 저희 센터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들에 관해서 치료하고 상담하는 기관이고요. 제가 이 기관을 운영한 지도 벌써 20년 넘게, 21년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중독자들이 회복해서 건강한 삶과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상담하고 치료하는 기관입니다. 네. 네네. 그 천주교 서울대교구 내에 있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신부님께서는 특별히 알코올 중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사실은 제가 한때 술독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이제 사제로서의 삶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저뿐만이 아니라 같이 술을 마시던 사람들도 보면은 가정 불화나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여러 번 결심도 하고 금주도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계속 네. 악순환만 되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1년 입원하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서 저처럼 고통받고 있는 중독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중독에 관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를 열게 되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런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 신부님의 고통, 어떤 절실함,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알코올 중독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남은 삶을 이렇게 좀 살아가고 계신 것 같네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이후로는 성당에 이렇게 신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중독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각 종교마다 이 중독, 즉 몸과 마음의 해로운 물질에 대한 그런 경계의 말씀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술에 대한 어떤 조금 이렇게 좀 유연한 자세가 좀 있죠. 네네. 예. 술에 대해서는 좀 저희 가톨릭이 관대하죠. 네네. 네. 자, 알코올 중독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신을 해치는 여러 가지 또 중독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또 어떤 중독들이 있겠습니까? 이제 보통 하는 말로 그런 얘기합니다.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어머니는 쇼핑 중독, 아들과 딸은 인터넷 게임 중독이다. 이 말을 그냥 흘리기에는 이처럼 우리 사회 또 우리 가족들 안에 중독이 많이 만연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이런 거를 이제 4대 중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일 중독이나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8명 중에 1명은 어쩌면은 중독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이제 연구 보고서들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즐거움을 추구하는 건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몸과 마음을 해치는 데 이른다면은 그것이 중독이 돼서 당연히
좀 치료를 해야 할 텐데 네. 그 중에서도 알코올 중독은 개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가족 관계나 사회생활도 힘들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최근 신부님께서 지난 경험을 바탕으로 내신 네. 책 같은데요. 알코올 중독 지침서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를 내셨습니다. 어떤 책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사실 어쩌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요. 뭐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이걸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보다도 술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얘기한 것을 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술 때문에 내 삶을 그 헛되이 보내거나 또 중독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제 마음에서 그동안에 제가 과거 이제 중독에 빠졌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회복 경험 이런 거를 바탕으로 중독자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꾸몄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한 20여 년 동안 제가 중독자들을 만나면서 또 그들의 어려움도 듣고 또 상담도 하고 치료하고 이제 이런 내용. 그래서 어떻게든지 회복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이 책 안에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중독 문제가 있게 되면요. 중독자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은 중독에서 이렇게 중독자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회복에 도움도 줄 수 있고 또 어떤 어려움 속에서는 어떻게 중독자를 대처할 수 있는가 이런 방법들 이런 내용들도 함께 실었습니다. 네. 네네. 예. 그 알코올 중독이 되면 온전한 생활이 안 되니까 네. 이제 가족들도 네. 큰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죠. 자, 오늘 알코올 중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네. 우선 그 우리나라의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소비량이 좀 어느 정도 되고 알코올 중독자가 좀 많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그때 2002년인가 월드컵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우리가 4등인가 했거든요. 세계에서 4위. 예. 월드컵에서. 예. 그것처럼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이제 세계에서 술 소비량, 알코올 소비량이 4위입니다. 4위. 예. 참 희한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세 이상 성인이 이제 한 해 먹는 술의 양이랄까 뭐 이런 거는 맥주 150병, 소주 60병 정도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이 한 해 동안 평균적으로 210병을 마시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또 엄청난 양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이 알코올 중독으로 뭐 상담을 받거나 또 병원에 치료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예전에 통계청의 조사를 보면요. 20세 이상 55세 미만 직장 남성들의 조사에선 75% 이상이 초기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인다고 그런 보고서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각 조사 기관마다 뭐 조사 방법이나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정말 받아야 될 그 중독자죠. 그런 분들이 150만 명에서 한 400만 명까지 된다는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적어도 10명 중에 한두 명은 알코올 중독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리고 뭐 안타까운 것은 술로 인해서 1년 동안 4,500명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하고 있다는 거. 이거야말로 정말 슬픈 현실이죠. 예. 이 술 마셔본 분들은 다 공감하시겠습니다만 네. 한 잔이 또 두 잔을 부르는. 그렇죠. 참 이 술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중독되는 것들이 네. 그렇게 정도가 심해지는
그런 그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중독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궁금한데요. 이게 습관의 문제인지 아니면 뭐 개개인의 취약한 기질 탓인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제가 이제 그때 논문을 쓸 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봤는데요. 사실 중독이 되는 원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기는 뭐하고요. 유전적인 요인,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뭐 술을 잘 드셨다, 아버지가. 네. 그런 가정들 보면은, 그 자녀들도 술을 많이 들고 중독이 될 확률도 높지요.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요인, 또 사회문화적인 요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술에 대해서 관대하지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가족적인 요인이라든가, 네. 뭐 이처럼 뭐 다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과 가정생활하다 보면 너무 많은 불안과 또 스트레스를 받고 살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런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고 또 이러한 음주 습관이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정말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나 또 어떤 우울한 일, 불행한 일이 또 화가 나는 일이 있을 경우 술을 마시고 그냥 다 잊어버리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자꾸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고 습관이 되고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그 술을 분해하는 효소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제 술을 마셔보면요, 함께 어떤 사람은 술을 양을 많이 마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마시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술을 분해하는 효소에 따른 건데요. 사실은 옛부터 뭐 술에는 항우장사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자신이 술에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알코올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무리 그 술을 많이 잘 먹던 사람도 네네. 나이가 들면 좀 몸이 안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 술을 이길 수 있는 장사가 없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개개인의 그런 성찰과 어떤 노력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앞서서도 신부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알코올 중독이 되면 나오는 그런 폐해들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술을 많이 마시면 간이 나빠진다 보통 그렇게들 말씀하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몸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 또 사회적인 관계, 또 가정 뭐 이런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중독이 되면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가정의 경우에도 가정 불화나 또 폭력, 또 요즘에 뉴스에도 가끔 나오는데 살인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중독자들이 이제 중독이 되면 다른 거는 생각지 않고 오로지 술 마시는 것만 그 어떤 강박적인 증상이 나오기 때문에 폭력적인 행동이나 비이성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신부로서 우리 이제 인간이 이제 살아가면서 어떤 그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술에 빠지고 술에 중독이 되면은 결국 인간적인 삶을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영혼의 구원, 그거와 정말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네. 어떤 경우 보면은 그 술을 이제 마시다 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은 조울증 같은 게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어떤 경우에는 자살도 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요. 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맑은 정신을 바짝 챙기고 살아도 죄를 짓기 쉬운 게 우리 인생인데 네네. 술로 그렇게 정신을 흐트려서 좀 나타나는 문제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나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 어느 정도 와 있는가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알코올 중독이라고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기준들은요. 첫째로 내가 술을 마시면서 조절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죠. 나 오늘 술을 한 맥주 2잔만 마실 거야. 근데도 끝날 때 되면 뭐 취한다든가 뭐 서너 병을 마신다든가. 예. 근데 그런 경우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일이 대다수죠, 사실.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술을 마시던 사람이 이제 술을 안 마시는 상태가 되면요. 화를 낸다든가 뭐 신체적으로는 손이 떨린다든가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누가 이제 자기가 술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 날이나 뭐 막 자기가 죄책감 느낀다든가 그다음에 누가 자기 음주에 대해서 말하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예, 이런 경우. 또 네 번째로는 뭐 아침부터 해장술을 마신다든가 어이구. 이런 경우 이게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 해당돼도 알코올 중독자라고 진단을 하죠. 네. 네네. 야, 첫 번째 네. 마실 양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 네. 두 번째가 안 마셨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요. 나타나는 예, 경우, 또 세 번째는 이 술로 인한 죄책감이나 네. 또 어떤 예민해지는 그런 경우, 네. 또 시도 때도 없이 술 마시는 경우. 그렇죠. 예, 시간과 예. 장소와 그런 걸 가리지 않고 맞아. 그러니까 어떤 분들 직장인인데 점심을 먹으러 가서 오후에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막 식당에 가보면 술 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오후 일 못 할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 4가지 중에 한 네. 가지라도 네. 해당되지 않는지를 좀 체크해서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오늘 인터뷰의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알코올 네네. 중독을 어떻게 극복해 낼 수 있을까요? 알코올 중독이 이게 하나의 뭐 습관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하나의 질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일 때는 병을 이제 치료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중독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고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나 혼자 해결해 보겠다. 그렇지만은 너무 많은 시간과 실패가 따릅니다. 저 역시도 혼자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결국 해결을 못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을 할 수 있었지만 이처럼 중독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중독 치료를 올바르게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를 네. 찾아가면 네. 어쨌든 개인의 의지가 또 그만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좀 치료가 잘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의지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정신적인 기능 중에 생각이나 의지, 감정 이런 게 있는데요. 중독이 되면 의지가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보통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한테 나 술 안 마셔. 그리고 그 사람 가만히 보면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있다 보면 또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중독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전문적으로 중독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리고 정식으로 중독 치료를 받으면요 얼마든지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라는 거지요. 네. 예. 그러니까 전문가를 찾아서 치료를 받겠다는 개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우리 가족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은데, 가족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중독자들한테 너무 실망감을 갖지 말고요.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그 중독자들한테 뭔가 힘을 실어주고 또 치료받는데 도움을 준다면은 분명히 그분은 언젠가 회복이 돼서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의지가 알코올 중독이란 질병이에요. 의지가 약해서 뭐 술을 끊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중독자들이 사실은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거 가족들도
이러한 점을 좀 알았으면 합니다. 네. 네. 종교는 뭐니 뭐니 해도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또 제시한 또 그런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네네. 또 신앙의 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치료하면서 그런 어떤 영성적인 치료, 신앙적인 치료, 도움, 기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함께 병행하고 있지요. 네. 네네. 자, 요즘 우리 사회는 중독의 사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질이 넘쳐나고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거기에 취해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요. 끝으로 네네. 각종 중독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은 우리 인간이 누구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추구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디 술이나 또 중독물질, 중독행위에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균형 잡힌 올바른 삶을 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럴 때만이 내 삶이 좀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예. 네. 오늘 그 알코올 중독이 주된 그 내용이었습니다만 정말 각종 중독,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에 너무 취해서 내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건강하게 가꾸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지 오늘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카톨릭 알코올 사목센터장 허근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